구독, 좋아요. 지금의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펙 관련해서 제가 볼 땐 잘한 게 없어요. 맞아요.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했다 하면서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하나 간단하게 우리나라요. 현대기아차 여전히 25%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나라들은 지금 15%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위기야, 그 다음에 저들이 말하는 처음에 뭐든지 잘 된 것처럼 분위기를 쫙 몰고 가고 실제로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개털이거든요. 그렇죠. 개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환율 같은 경우는 이건 팩트잖아요. 우리가 매해 200억 달러를 퍼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자막 세 번째 띄워주세요. 지금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의 어떤 경제의 펀더멘탈 그 어떤 이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와 미국에 있을 때 AI 관련해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위주로 쭉 올라가는 게 있는데 지금 일종의 거품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 권대영 부위원장은 B2가 일종의 레버리지다 하면서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환율이 이런데 환율 자막이에요. 네. 그러다가 지금 지난주부터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청구서가 쌓이고 있는 거고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에이펙 관세, 여러 가지 뭐 주식, 코스피 5천 이런 것들이 실제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 시간을 두고 현실을 목도하게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은 더 실망감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코스피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배당 관련해서 소득 관련해서 떼는 거를 한 25%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호재라서 오늘 좀 올랐어요. 그런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코스피 지수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뭔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실적을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그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인위적인 부양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서 코스피 오르는 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국 우리가 좀 냉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조급할 필요는 없다. 검찰에서도 그리고 판사들도 지금 생각이 많을 겁니다. 처음에 쥐기현 판사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했을 때 사람들이 그 법원 내부에서도 뭔가 진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좀 반기한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시스템 자체를 제도 자체를 거덜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는 바가 클 거고 지금 검사장 가운데서 2명 이문정과 김태훈 검사장 빼고 나머지 검사장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문정은 근데 목소리 내야 될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민정은 코드니까. 코드 인사니까. 김태훈과 이문정은 목소리를 안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친 이재명계 검사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검찰청을 해체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부글부글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여론이 그다지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계속 끊임없이 민주당과 더불어서 얘기하는 그 검찰을 악마한 게 일정 부분 성공을 해서 내부에서 목소리를 잘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검사가 검사로서 공소를 유지해서 나쁜 놈 때려잡고 나쁜 놈 처벌 제대로 받기 위해서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날개를 부러뜨린 거 아닙니까? 손목을 분질러뜨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내에서 검사라는 쪽에서 좌우를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니 1년 뒤에 없어지는 조직이잖아요. 네. 그럼 검사들이 저는 이럴 때 확실하게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눈치 볼 게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렇죠. 돌아갈 집이 없는데 뭔 눈치를 봅니까? 그래서 저는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지금 보면 봤을 때 이제 군인들도 그렇고 여러 각 분야에서 내란 프레임을 통해서 이제 적폐청산 시즌 2가 진행될 텐데 그걸 바라볼 때 사람들이 알겠죠. 그거는 그냥 말뿐이고 줄 세우고 자기들 사람 알받게 하기 위해서 아까 보면 일부 언론이지만 LH 관련해서 뭐 이현욱, 김현욱 그 사람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현욱 머니투데이의 보도였죠. 그렇다면 자기 사람들로 알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전 정부를 털겠습니까? 본인들이요. 잘 보세요. 본인들이 지금 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왜 전 정부 탓을 하겠습니까? 왜 전 정부를 가만두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대장동 일당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게 도배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특검이 어떤 걸 내느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주변 몇 사람을 대상으로 외환유치죄는 감히 못하고 일반 이적죄를 해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이 또 여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곡간 빼먹듯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해놓은 겁니다. 왜냐? 지금 자기네들이 헛발질 너무 많이 하니까 본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특검도 아니 외환유치죄가 뭐냐? 처음부터 이게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게 죄송합니다.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환유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김정은과 공모를 해야 돼요. 통모해요. 대북 송금을 하거나 김정은하고 합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낮은 게 일반 이적죄입니다. 근데 일반 이적죄도 뭐냐면 우리나라가 무인기 보낸 거 아니 북한이 애들이 용산에 무인기 엄청 보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비례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무인기 보냈는데 북한을 왜 이롭게 하죠? 그때 평양 시내가 난리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너희 평양 상공에 무인기 보내가지고 너희 언제든지 속된 말로 제거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경고잖아요. 경고죠. 이적은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이롭게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그거 뭐 가서 뭐 돈이라도 뿌렸어요 그 무인기에 돈 달고 가가지고 아니 이적죄의 진심은 뭡니까?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정권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좌파 정권들. 예. 그쪽이 현금만 3조 원이 갔고요. 물품까지 합하면 10조 원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 핵,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가 가장 무서움 떠는 게 핵이잖아요. 예. 그럼 핵을 사실상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민주당 정부가 이적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내란 특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해병대 특검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병대 특검, 내란 특검에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그 관련해서 통과될 것 같은데 예. 그랬을 때 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분명히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확실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힘이 쫙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상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결국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거예요. 위헌정당으로. 그렇죠. 엉매여서 내란 정당 하면서 거기에 단초가 그쪽에서 볼 때 첫 단추를 추경호 구속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해병대 특검은 누구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키는 거였잖아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공무원들 관련해서 내란 하면서 TF를 해가지고 처벌하겠다. 그리고 또 군 장성들 30여 명, 40여 명 정도를 다 갈아치우겠다. 이렇게 공포 분위기, 완장을 찬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저를 보고 있고 그 와중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날 당연히 검찰로서 법무부 차원에서 아니 나쁜 놈 잡겠다는데 이걸 항소를 안 한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 남용한 것도 있지만 직무도 유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에서 나쁜 놈 잡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항소를 안 하겠대. 그럼 제가 법무부 장관이면 야 장난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걸 왜 항소를 안 해? 그래. 그래야죠. 직권도 남용하면서 직권도 유기, 직무도 유기했다. 저는 그렇게. 자, 그렇죠. 지금 뭐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검사들 사실 뭐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사태까지 왔고 집이 돌아갈 집이 없어요. 이들은 특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특검도 검사잖아요. 검사도 이제 없어진다니까. 검찰청이 없어진다고요. 돌아갈 집이 없는데 알랑방귀 껴서 뭐 할 겁니까? 이재명한테 잘 보여서 눈치 보여서 뭐 얻어가는 게 있어요? 어차피 집 다 불타고 없어질 마당에. 정신들 차리세요 진짜. 만약에 또 이번에 이런 사태가 비단 검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국민들이 각성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어느덧 시간이 좀 이렇게 됐는데 저희 방송은 또 매주 월화수 오후 3시에 페네마이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